죄송하지만 전화기 너머 장모님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여유가 없었어요. 62세이신 장모님이 이렇게 당황하시는 건 처음이라 낯설었어요. 글쎄 수도관이 터져서 방이 물바다가 되었지 뭐야. 업체는 내일까지는 못 온다고 하네. 저는 고역수 45세입니다. 제 아내인 이수아는 39세인데 내일부터 열흘간 출장이 잡혀 있죠. 정말 타이밍이 최악이었어요. 당연히 오셔야죠. 수아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장모님 정미연님은 원래 강남 클럽의 마담 출신이라 일반적인 장모님과는 분명히 달랐죠. 말투, 행동거지, 남성을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그날 밤 미연님은 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어요. 검은색 타이트 스커트에 실크 블라우스 차림, 62세 치고는 꽤나 과감한 복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잘 어울렸죠. 수아, 내일부터 해외 출장이니? 정말 힘들겠네. 장모님이야말로 고생하셨잖아요. 혁수 씨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수아는 일 때문에 통화하느라 바빴고 어머니에게도 대충 인사만 하고는 곧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혁수 씨, 제가 패가 되진 않겠죠? 미연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실제 나이보다 훨씬 붉게 빛나 보였어요. 화장 기술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언가가 느껴졌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어머 수아가 있잖아요. 수아는 일 때문에 바빠서 요즘은 대화도 별로 없어요. 미연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흥미롭다는 듯 저를 빤히 바라보았죠. 아, 그러시군요.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모님은 아직 주무실 거라 생각했는데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죠. 어서 와요. 아침 식사. 너무 많이 만들었지 뭐예요. 미연님은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을 흔들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이게 62세의 움직임일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려주셔서 죄송해요. 신경 쓰지 말아요.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는 거 오랜만이라 즐거워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미연님이 차린 아침 식사는 마치 호텔 조식처럼 예쁘게 담겨 있었죠. 혁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젓가락을 멈췄어요. 까다로운 장모? 아니면 좀 별난 여자? 미연님의 시선이 저를 붙잡았어요. 이분은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죠. 별나다기보다는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적이라.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저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는 걸 좋아해요. 거칠에는 재미없잖아요. 미연님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는데 그 몸짓이 묘하게 색정적이었어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랄까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다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미연님이 일어나서 식기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앞치마 끈이 풀리면서 블라우스의 등이 크게 열렸고 속옷 라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장모님 앞치마 끈이. 어머 고마워요. 미연님이 뒤돌아보자 앞쪽도 크게 벌어져 있었고 가슴골이 보였어요. 그녀는 알고 있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혁수 씨, 끈 좀 묶어줄래요? 뒤를 돌아선 미연님. 저는 조심스럽게 끈에 손을 뻗었어요. 손가락 끝이 그녀의 등에 닿았죠.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남자 손은 크고 든든하네요. 그날 오후 미연님은 제 서재를 엿보러 왔어요. 혁수 씨 일하는데 방해는 아닐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미연님은 책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녀가 입은 원피스는 몸에 딱 붙어서 걸을 때마다 허리 라인이 강조되었죠. 와, 책이 정말 많네요. 이걸 다 읽으신 거예요? 네, 거의 다요. 똑똑한 남자, 멋있어요. 수아는 정말 행복하겠네. 미연님이 높은 선반에 있는 책에 손을 뻗었어요. 까치발을 든 그녀의 몸의 라인이 아름다워서 저는 마치 넛을 잃은 듯 바라보고 말았죠. 혁수 씨, 좀 도와줄래요?
미연님의 뒤에 서서 책을 꺼내 주었어요. 그녀의 머리 향기가 코 속을 자극했죠. 샴푸 향에 섞여 여성 특유의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이 책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에 저도 읽어봐도 될까요? 그럼요. 미연님이 뒤돌아섰을 때 우리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를 가까이서 바라보았죠. 화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나이만큼의 잔주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았죠. 혁수 씨 너무 가깝니네요. 미연님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발짝 물러서려고 하자 미연님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사과 안 해도 돼요. 싫지 않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점심때 미연님은 정원에서 요가를 했어요. 레깅스에 탱크톱 차림이라 몸의 라인이 확연히 드러났죠. 62세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어요. 혁수 씨도 같이 안 할래요? 몸에 좋을 텐데. 저는 몸이 뻣뻣해서 괜찮습니다. 가르쳐 줄게요. 미연님의 권유에 저도 정원으로 나갔어요. 그녀의 지도 아래 간단한 자세를 취했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허리를 낮춰봐요. 미연님이 제 등 뒤로 와서 허리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죠. 이렇게요. 알겠어요. 미연님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그 따뜻함에 제 몸이 반응했어요. 장모님 그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손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제 몸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섰죠. 미연님의 표정에 찰나의 만족감이 스친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제가 일에서 돌아오자 미연님은 거실에서 패션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혁수 씨. 오늘은 어땠어요? 평소 같았죠. 저는 심심했어요. 혼자 있으니 시간이 길게 느껴지네요. 미연님이 잡지를 덮고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은 얇은 가디건에 캐미솔 그리고 롱 스커트 차림이었죠. 집에 있는 복장치고는 조금 너무 신경 쓴 듯 했어요. 혁수 씨, 제 말동무 좀 해줄래요? 뭘 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냥 대화 상대가 필요할 뿐이에요. 저는 미연님 옆에 앉았어요. 그녀에게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수 냄새가 좋았죠. 혁수 씨랑 수아랑은 벌써 20년 넘게 함께한 거네요. 그러게요. 오래되었네요. 그동안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적은 없어요. 미연님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저는 사람 거짓말은 금방 알거든요. 몇 번은 있었지만 실제로 뭔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심이시네요. 하지만 그게 손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참기만 하다가 후회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요? 미연님의 말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어요. 장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벌써 62세. 젊었을 때 이것저것 경험해서 지금은 후회가 없어요. 하지만 혁수 씨는 아직 45세잖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미연님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을 흔들었죠. 혁수 씨, 저랑 이야기하는 거 즐거워요? 네. 그런데 수아랑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히 수아와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죠. 저는 혁수 씨랑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요. 그날 저녁 미연님이 목욕하고 있을 때였어요. 혁수 씨 여기 좀. 미연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샴푸가 다 떨어졌지 뭐예요. 찾아봐 줄래요? 저는 세면대 선반을 확인했어요. 정말 샴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러 갈까요? 그 전에 린스라도 빌려줄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뻑뻑해져서. 욕실 문이 살짝 열리고 미연님의 손이 나왔어요. 제가 린스를 건네주려고 했을 때 문이 더 열렸죠. 미연님의 나체가 보였어요. 62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름다운 몸이었죠. 고마워요. 미연님은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제 시선을 받아들였어요. 어머 봤네. 뭐 어때요? 남자와 여자 사이인데 문이 닫힌 후에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미연님의 나체가
눈에 박혀 떠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혼자서 욕구를 처리했어요. 죄책감이 있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이 있었죠. 다음 날 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미연님이 목욕 가운 차림으로 나타났죠. 수고했어요, 혁수 씨. 술 있어요? 와인이라면 있습니다만. 그거 부탁해요. 혼자 마시면 맛이 없잖아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미연님의 목욕 가운은 앉으면 허벅지가 드러났죠. 혁수 씨 결혼 생활은 어때요?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다는 건 즉 지루하다는 건가요? 미연님의 질문은 정확했어요.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아랑은 마지막으로 사랑한 게 언제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을 잃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반년 이상 안 한 것 같습니다. 반년이라니 기네요. 남자에게는요. 미연님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목욕 가운 앞이 벌어지면서 가슴골이 보였죠. 혁수 씨 혹시 욕구 불만 아니에요? 장모님 무슨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미연님의 손이 제 무릎에 얹혔고 그 무게가 제 이성을 흔들었어요. 남자의 욕구는 참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남자의 솔직한 마음이요. 미연님의 손이 제 허벅지로 옮겨갔고 그 움직임은 분명히 의도적이었죠. 장모님 이러시면 뭐가 어때서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미연님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와인 향과 그녀의 향수가 섞여 달콤한 향이 저를 감쌌죠.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저 남자와 여자일 뿐이에요. 미연님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그 순간 제 이성은 무너졌어요. 저는 미연님을 끌어안았죠. 그녀의 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혁수 씨, 미연님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목소리에는 여자로서의 갈망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넘어졌어요. 다다미 향과 은은하게 풍기는 그녀의 비누 냄새가 섞여 머리가 몽롱해졌어요. 틈새로 드러난 하얀 피부에 조심스레 입술을 맞췄죠. 미연님은 작게 어깨를 떨면서 눈을 감은 채 제 등에 팔을 감았어요. 이런 밤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 속삭임이 제 등골을 쓰다듬었어요. 손가락 끝이 천을 따라 천천히 미끄러져 내릴 때마다 그녀의 피부가 밤의 조명에 비쳐 떠오르는 듯 했죠. 결코 전지는 않았지만 그 피부에는 깊이가 있었고 세월의 무게가 관능미로 스며들어 있었어요. 포개진 입술은 이윽고 깊고 확실한 것으로 변해갔죠. 그녀의 숨결이 열기를 띠고 제 이름을 여러 번 불렀고 그때마다 제 속의 남자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몸은 조용히 얽혔고 결코 격렬하진 않았지만 확실히 깊게 연결되었죠. 미연님의 눈가에는 아주 희미하게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겠네요. 네, 그게 죄라도 괜찮았어요. 그저 그 순간 우리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였죠. 아침에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지난밤의 일이 현실이었는지 꿈이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미연님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지만 가끔 저와 눈이 마주치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혁수 씨 어젯밤 고마웠어요. 어젯밤 일은 아무 걱정 말아요. 우리 어른이잖아요. 미연님의 말은 저의 혼란을 잠재워 주었어요. 하지만 수아한테는 말할 리 없겠죠?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미연님이 제 손을 잡았고 그 손은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따뜻했어요. 그날 낮 미연님이 제 서재로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수고해요. 커피 한 잔 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연님은 제 옆에 앉아 커피잔을 내밀었고 그때 그녀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미연님이 제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고 그 부드러운 감촉이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죠. 장모님, 오늘도 수아는 안 돌아오죠? 미연님의 말의 의미를 이해한 저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어요. 네, 그럼 오늘 밤도 같이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누었어요. 이번에는 어젯밤 같은 급작스러움은 없었고 시간을 들여 서로의 몸을 확인했죠. 혁수 씨 손은
크고 따뜻하네요. 미연님이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얹었고 그 심장 박동은 격렬하게 제 심장과 같은 리듬을 새겼어요. 장모님 피부는 정말 매끄럽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이젠 젊지 않으니 부끄럽네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 말에 미연님의 눈동자가 촉촉해졌어요. 혁수 씨, 미연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는 소파에서 사랑을 나누었고 미연님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정열적이라 62세라는 나이를 완전히 잊게 해줬어요. 혁수 씨, 오랜만에 여자로 대해줘서 기뻐요. 미연님이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죠. 저야말로요. 수아한테는 비밀이에요. 물론이죠. 그날 밤부터 우리의 관계는 변했어요. 미연님은 낮에는 평범한 장모처럼 행동했고 밤이 되면 저의 애인이 되었죠. 혁수 씨,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침대에서 서로를 안고 미연님이 물었어요. 사랑합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미연님의 눈동자에 눈물이 떠올랐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매일 밤 사랑을 나누었어요. 미연님의 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웠고 그녀의 기술은 수아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혁수 씨, 더 격렬하게. 미연님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응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저 역시 똑같이 원하고 있었죠. 3일째 밤 미연님은 특별한 속옷을 입고 있었어요. 검은색 란제리로 62세의 몸을 아름답게 연출하고 있었죠. 장모님께 잘 어울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왜요? 혁수 씨가 기뻐해 줬으면 해서요. 미연님의 배려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장모님, 저는 미연님을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그녀의 체온이 저를 감쌌어요. 혁수 씨, 저도 젊지 않은데 이렇게 사랑받으니 행복해요. 그날 밤의 사랑은 여태껏 중에서 가장 정열적이었어요. 미연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고 저 역시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죠. 혁수 씨, 저 당신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미연님이 없는 인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4일째 아침 미연님은 제안했어요. 혁수 씨, 제 아파트로 올래요? 네, 공사는 끝났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요. 미연님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어요. 하지만 수아를 생각하면 복잡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저는 혁수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미연님의 진지한 표정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오후 저는 미연님의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고급 주택가에 있는 멋진 아파트였고 실내도 세련되었죠. 어때요? 혁수 씨 마음에 들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미연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죄어왔어요. 장모님, 농담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와줄 거죠? 네. 저는 미연님을 안아주었고 그녀의 몸이 저에게 꼭 달라붙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미연님의 아파트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우리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은 더욱 친밀하고 특별했죠. 혁수 씨, 여기가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예요. 그렇네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우리만의 세계. 미연님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아의 귀국이 다가왔죠. 저와 미연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어요. 혁수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라니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미연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속하고 싶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겠죠. 맞아요. 수아에게 들킬 위험이 높죠. 하지만 미연님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강했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고마워요.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세요. 미연님의 따뜻한 마음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수아의 귀국 전날 우리는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혁수 씨, 내일부터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겠죠.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이 열흘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미연님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그 따스함을 저는 기억 속에 새겼어요. 장모님, 저는 장모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저도요. 혁수 씨가 저에게
살아갈 의미를 주었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죠. 다음 날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아의 귀국. 미연님은 이른 새벽에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혁수 씨 신세 많이 졌어요. 현관에서 미연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은 평범한 장모 그 자체였죠. 저야말로요. 하지만 수아가 짐을 옮기는 틈을 타 미연님은 저에게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 강남의 라파엘 호텔 205호에서 기다릴게요. 저는 쪽지를 꽉 쥐었어요. 수아가 귀가했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내를 맞이했어요. 수고했어요. 엄마는 잘 계셨어? 응. 아주 잘 지내셨어. 저는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속은 미연님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날 밤 수아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미연님에게 있었죠. 수아의 몸에 닿아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혁수 왜 그래? 기운이 없는 것 같아.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미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아팠던 거죠. 다음 주 화요일 저는 일을 일찍 끝내고 호텔로 향했어요. 205호 문을 노크하자 미연님이 나타났죠. 와주었네요. 그녀는 검은색 란제리 차림이었고 62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혁수 씨,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둘만의 비밀 장소예요. 저는 미연님을 안아주었고 그녀의 몸에 닿자마자 모든 이성이 날아갔죠. 호텔 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일상과는 다른 세계였어요. 저는 일 스트레스도 가정의 고민도 잊고 미연님과의 시간에 몰두했죠. 혁수 씨,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으니 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미연님이 없으면 제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관계는 주 1회 호텔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졌어요. 3주째 화요일 미연님은 새로운 제안을 했죠. 혁수 씨, 이번 주말에 부산에 안 갈래요? 부산요? 온천 여행을요? 둘이서만요? 미연님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지만 수아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수아에게는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하면 되잖아요. 미연님의 말에 저는 망설였어요. 생각해 볼게요. 부탁해요. 1박만이라도 괜찮아요. 혁수 씨랑 여행하고 싶어요. 미연님의 간절한 부탁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주말 저는 수아에게 대학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연님과 부산으로 향했어요. 숙소는 고급 한옥 여관이었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풍경이었죠. 혁수 씨 멋진 여관이네요.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입니다. 우리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마치 진짜 부부처럼 시간을 보냈어요. 밤에 유카타 차림의 미연님은 평소보다 더 요염해 보였죠. 혁수 씨, 오늘 밤은 특별한 밤이네요. 네, 우리는 다다미 위에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온천에 몸을 담가 따뜻해진 미연님의 피부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죠. 혁수 씨, 저 행복해요. 당신에게 사랑받아서요. 저도요. 미연님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혁수 씨,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 안 해요? 미연님의 말에 저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어요. 장모님 농담이시죠?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부산에서 돌아온 후 우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주 1회 호텔에서의 만남 외에 가끔 미연님의 아파트에서도 만났죠. 혁수 씨 제 아파트에 혁수 씨 물건을 두고 가도 괜찮아요. 칫솔이라든지 갈아입을 옷이라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요. 미연님의 제안은 우리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을 의미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죠. 미연님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수아에게는 미안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미연님에게 빼앗겼죠. 그날부터 저는 미연님의 아파트에 개인 물품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우리의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특별한 공간이었죠. 혁수 씨, 여기가 우리의 진짜 집이네요. 그렇네요. 저는 미연님을 안아주면서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어요. 62세 미연님과의 연애는 제 인생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죠. 그것은 위험하고 금단의 관계였지만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어요.